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Second and 16 이제 7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류재경 PD와 함께 하겠고요. 재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가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뉴올리언즈 세인츠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27대 24 세인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풋볼을 게임 오브 인치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이 경기도 게임 오브 인치스였다. 정말 그 몇 인치 때문에 경기 결과가 갈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 마지막 플레이를 두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이제 자세히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경기는 이제 경기 전에 뭐 살펴볼 만한 이제 관전 포인트로는 네. 지난 시즌까지 세인츠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테디 브리지워터와 그다음에 이제 드류 브리스가 이제는 적으로 이제 만났던 경기다. 예.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뭐 이날 두 쿼터백 모두 나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사실 저는 테디 브리지워터가 그렇게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제 브리지워터가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 색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 시카고 베어스전에서 이제 추격해야 되는 상황,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났고, 그러니까 이날도 물론 색을 당한 게 테디 브리지워터의 온전한 책임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무리할 필요 없이 리시버들이 있는 쪽으로 공을 던졌으면 충분히 동점이 될 법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색을 당했던 상황이 서드다운이었고, 패스 한번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뒤로 물러나진 않잖아요. 그 자리인데 오히려 이제 뭔가를 전진을 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뒤로 후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서드 앤 11에서 포스 앤 19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8야드로 뒤로 물러나게 됐는데 그 8야드였으면 조이 슬라이가 넉넉하게 필드골 넣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쿼터백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이 좀 아쉬웠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패스 실패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고, 그렇죠. 때로는 색을 당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쿼터백들이 때로는 이제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예.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뭐 경기에 집중하고 일단은 뭐 승리에 대한 열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그게 뭐 때때로는 이제 객관적인 시선에서 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포스 앤 19이 됐고, 뭐 맨롤 감독이 이제 당연히 고 포릿을 선택해서 일단 갬블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무려 65야드짜리 필드골 시도를 하는, 어쩌면 갬블 이상의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팍스에서도 보여줬었지만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조이 슬라이 선수가 60야드짜리 필드골을 성공시켰어요. 근데 그것도 한 5야드에서 10야드 정도 남는 정말 넉넉한 거리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좀 뼈아팠던 부분이 역시나 이 듀얼 스트렛 러닝백 크리스천 맥카프리의 부재가 굉장히 좀 아쉬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맥카프리가 있었다면 테디 브리지워터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짧은 패스나 뭐 맥카프리에게 러싱을 주면서 뭐 일정 야드를 전진하고, 이제 그게 조이 슬라이의 뭐 동점 필드골까지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 필드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뭐 몇 주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NFL 역대 최장 필드골 성공이 64야드입니다. 매퍼리터. 네, 근데 이제 이 기록을 조이 슬라이가 사실 뛰어넘을 뻔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당연히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공이 너무나도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가운데로 날아가길래 저도 모르게 이게 내가 역사의 순간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정말 한 끗 차이로 이제 거리가 조금 부족했죠. 이제 그러면서 뭐 들어가지 않았고, 진짜 몇 인치 부족했어요. 진짜 뭐 종이 한 장 네.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슬라이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키커를 지금 탓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맨롤 감독도 뭐 경기 전 훈련도 지켜봤을 테고, 또 이번 경기가 이제 돔구장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제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킥에 앞선 이제 결정적인 색에 대해서 멜룰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색을 당해서는 안 됐다. 상대가 누구든
우리 오라인이 어떻고 리시브가 어떻든 그게 상관이 없다. 우리가 거기서 그냥 색을 허용했으면 안 됐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책을 했는데 정말 좀 자책을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 이날 세인츠가 기록한 유일한 색이었어요. 이날 이제 마커스 데이븐포트가 이제 색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그전 이제 세컨 다운 상황에서도 옆에 이 스크린 패스를 했는데 그걸 이제 막아냈던 게 데이븐포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데이븐포트가 승리를 지켜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맥카프리의 공백이 이제 좀 뼈아프게 다가왔던 팬서스인데 사실 제가 이제 8주차 펠컨스와의 경기 정도에서는 맥카프리가 복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 있었는데 제가 이제 녹화 전에 다시 한번 뉴스들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8주차에도 맥카프리가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네, 일단 한 주 정도 더 휴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죠. 그래서 맥카프리가 없이 한 경기를 더 치러야 되는 팬서스인데 지금 마이크 데이비스가 초반에 공백을 잘 메워주다가 최근 몇 경기 좀 한계를 드러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팬서스에게는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인츠 얘기를 좀 해보면 세인츠는 이날 굉장히 좀 솔리드한 경기를 드류 브리스가 만들어냈습니다. 80%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287야드에 2개의 패싱 터치다운,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리시버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선수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인츠에 일단 이제 마이클 토마스 선수가 팀 내부적인 불화도 있었고 거기다 햄스트링 부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못 나오고 있고 임매뉴얼 샌더스는 이제 코로나 확진이 떴고 그 베니 파울러가 또 IR에 올라가면서 지금 와이드 리시버진의 뎁스가 굉장히 좀 얇아진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루키 마르케스 캘러웨이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날도 뭐 터치다운은 없었지만 75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 드래프트가 되지 않은 루키 선수인데 이 정도 모습 보여준다? 세인츠는 정말 복 받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글스의 트래비스 폴금이 지금 깜짝 활약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인츠도 좀 이런 깜짝 스타가 이제 한 명 등장을 했고 이 선수는 이제 재미있는 게 지금 마이클 토마스도 없고 샌더스도 없는 상황에서 세인츠의 넘버원 공격 옵션은 누가 뭐래도 엘빈 카마라잖아요. 예. 근데 이 엘빈 카마라와 테네시 대학 선후배 관계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또 테네시 대학에서 같이 뛰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카마라가 좀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이 캘러웨이에 대해서 카마라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끌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캘러웨이도 이제 그 팀 내 슈퍼스타인 선배를 따라서 좀 팀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뭐 엘빈 카메라 선수가 러싱 그리고 이제 리시빙 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제러드 쿡 선수도 많은 패스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날 굉장히 중요한 터치다운 만들어내면서 특히나 굉장히 좀 묘기 같은 그런 캐치였어요. 뭐 브리스가 지금 마이클 토마스 없이 좀 홀로 서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모처럼 좀 브리스다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러드 쿡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수비 쪽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세컨더리 쪽이 거의 뻥뻥 뚫렸습니다. 거의 구멍이에요. 이날 이제 테디 브리지워터의 패스 실패가 단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던지면 거의 연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세컨더리가 좀 심각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언 페이튼 감독이 얘기를 한 게 600만 불짜리 문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인지를 본인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세인츠가 로스터 전반에 약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 뭐 4승 2패 뭐 승패로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딘가 그 완벽해 보였던 세인츠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세컨더리를 비롯해서 뭐 여기저기 좀 생긴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도 어마어마한 맞대결이었습니다. 23대22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저는 그렇게 좀 적어왔어요. 역전의 명수와 역전의 명수 간의 맞대결. 뭐 더 정확히는 역전패의 명수 대 역전패의 명수 아닐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 경기에서도 마지막 2미닛 워닝 이후에만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하면서 이 주도권이 오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저희가 경기 내용이 조금 재미가 없으면 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로 좀 분량을 채우고는 하는데 이 경기는 사실 경기 내용만 얘기를 해도 저희가 이제 평소에 하던 듀레이션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네. 이제 그럴 정도로 4쿼터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재밌었고 또 쫄깃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사실 이제 토드 걸리 선수의 터치다운인데 토드 걸리 선수가 엔드존을 넘어가서 터치다운을 하는 바람에 경기를 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소리냐.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터치다운을 기록했는데 그것 때문에 경기를 졌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터치다운을 하는 바람에 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드리면 경기 종료 1분을 앞두고 라이언스가 16대 14 2점 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펠컨스 입장에서는 뭐 터치다운을 하거나 필드골만 성공을 해도 이제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뭐 맷 라이언이 이제 전진을 잘 했어요. 특히 러셀 게이지 선수를 활용을 하면서 이제 상대 레드존까지 잘 들어왔고 네. 그 토드 걸리에게 이제 러싱 공격을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토드 걸리가 뭐 라이언스의 태클들을 다 제치고 이제 엔드존 앞까지 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의사결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가장 스마트한 플레이는 1야드 딱 가가지고 다운되고 시간 다 끌고 마지막에 이제 3초 정도 남겨놓고 구영애 선수가 필드골 차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한 점차 승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진만 의원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츄에이셔널 풋볼이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이날 이제 펠컨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제 서든원 상황에서 이미 이 세 번째 타임아웃까지 모두 소진을 했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1야드 가서 퍼스트 다운 따낸다?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시간 죽이면서 3초까지 계속 시간 죽이고 필드골 차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거를 들어가서 터치다운이 됐다. 마지막에 토드 걸리 선수가 들어가다가 아차차 하면서 마지막에 현재 다운이 되려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컨택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본인이 이제 넘어져서 거기서 계속 있으면 이 다운이 되는 상황이었겠지만 라인 위에 공이 걸쳤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터치다운이잖아요. 그러면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공격권을 넘겨줬고 그게 또 역전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면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토드 걸리 선수가 마지막이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좀 따로 노는 것처럼 네. 보였습니다. 그래서 걸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라는 걸 좀 늦게 깨달으면서 예. 밸런스를 좀 잃고 이제 몸을 뒤로 빼려는 시도까지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공이 엔드존을 넘어가고 말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터치다운으로 이제 성립이 됐고 펠컨스가 그 상황에서 일단 투포인트 컨버전까지 잘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6점 차 리드를 만들기는 했는데 결국 1분을 남기고 타임아웃도 하나도 없이 이제 스태포드가 마지막 공격에 임했는데 네. 뭐 프랜차이즈 쿼터백답게 뭐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하면서 이제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스태포드였습니다. 저는 이날 스태포드 보면서 와 스태식이 돌아왔구나. 예. 저희가 알던 어떤 이 매튜 스태포드 선수의 전성기의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케니 걸라데이 선수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는데 골라데이 선수가 이날 굉장히 타이트한 윈도우로 들어오는 패스들도 잘 잡아내고 특히는 이제 아크로바틱한 캐치들 많이 만들어내면서 찰떡궁합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스태포드와 관련한 재미있는 기록을 봤는데 네. 스태포드가 라이언스에 데뷔한 이후에 64번의 승리를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인 32번이 이 마지막 게임 위닝 드라이브를 통해서 만들어낸 승리였다. 네. 그러니까 뭐 스태포드가 이런 타이트하고 클러치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강한 쿼터백이고 그만큼 라이언스가 이제 접전이 많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되겠죠. 예. 그만큼 이제 그 마사포드 할머니가 종전에 투자를 많이 안 해줬다. 뭐 그런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태포드가 사실 잘할 때 스태포드에게 무기가 많지 않았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호킨슨도 있고 걸라데이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
스태포드 선수가 조금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호킨슨 선수도 이날 이제 이 좋은 캐치들을 만들어줬고요. 수비에서는 이제 로미오 오크로아라 선수가 이날 2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여기다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에버슨 그리핀 선수를 댈러스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트레이드로 데리고 오면서 나름의 좀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패트리시아 감독의 생명 연장의 꿈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이언스가 지금 시즌 첫 연승을 기록했는데 좀 필 받았다. 뭐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봐야겠죠. 예. 그래서 뭐 향후 일정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디트로이트가 모처럼 이제 5할 승률을 맞추고 모멘텀을 이제 만든 김에 한번 뭐 위닝 시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플레이오프까지 한번 진출을 해보자 이런 의도로 이제 에버슨 그리핀을 좀 사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펠컨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펠컨스는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 4쿼터만 되면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러니까 4쿼터만 되면 잘 하고 있던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어딘가 좀 정신이 나가 있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선수들이 정말 클러치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반복되다 보니까 뭐 지켜보는 저희나 네. 팬분들도 이 펠컨스의 4쿼터가 항상 좀 조마조마하고 이제 기대가 된다기보다 이제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경기도 뭐 다 잡았던 승리를 이제 놓쳤고 사실 댄퀸 감독을 해임하면서 지난 경기에서 이제 시즌 첫 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연승 그다음에 뭐 그 이후까지 좀 내다보면서 좀 반전을 만들기를 기대를 했을 텐데 일단 연승까지는 좀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댄퀸이 잘리면서 이제 지난 경기 승리를 하긴 했었는데 전반적인 어떤 플레이가 팀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이제 뭐 멜라이언은 뭐 멜라이언 했습니다. 뭐 많은 패싱 야드 기록했고 터치다운도 기록을 했는데 이날 이제 토드 걸리 선수가 러싱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적지 않은 야드에 터치다운 2개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날 평균이 2.7야드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러싱이 원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랬기 때문에 마지막에 열심히 달린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마지막에 이 플레이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야드를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히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더 나아가야 이만큼을 나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베테랑 선수 그리고 정말 한때 탑급이었던 선수가 시츄에이셔널 풋볼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걸리가 한창 잘 나가던 2018 시즌에 비슷한 경우가 한 번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시 그린베이와의 경기였는데 엔드존을 넘어가지 않고 이제 시간을 끌면서 이제 팀의 승리를 지켜낸 바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번 걸리의 실수를 두고 또 그때 2년 전 영상이 또 이제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때와 지금 비교했을 때 걸리의 위상도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고 어떤 걸리의 스마트함 그리고 이제 얘기해 주셨던 시츄에이셔널 풋볼에 대한 어떤 인식 네. 이런 것들도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안타까운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훌리오 존스에 대한 트레이드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존스가 본인은 이 팀에 남고 싶다라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뭐 훌리오 존스가 이 팀에서 계속 뛰었고 또 이 팀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예. 뭐 굳이 팀을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패배로 인해서 뭐 플레이오프는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존스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는 뭐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영애 선수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이번 경기에서는 뭐 보여줄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필드골 시도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예. 엑스트라 포인트만 이제 2번 차서 모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역전 필드골 기회를 잡아서 이걸 성공시켰다면 너무 아쉽죠. 네, 이 구영애 선수의 커리어에 또 온사이드 킥 외에도 네. 또 길이 남을 이제 명장면이 하나 나왔을 텐데 뭐 이제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또 좀 아쉬운 장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보고 나서 이진만 위원이 굉장히 좀 충격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이제 25대3 풋볼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결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댈러스가 멸망했다. 이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시즌 최악의 출발을 하고 있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브렛 파브가 이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카우보이스의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내가 볼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다. 라는 멘트를 남기면서 이제 정말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좋지 않은 출발에 대한 평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제 3득점밖에 못 내면서 이제 공격이 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법도 하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땐 올 시즌 전체적으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수비가 너무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수비 얘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네. 그 워싱턴의 테리 맥러린 그다음에 안토니오 깁슨 듀오를 전혀 제어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들이 잠재력이 있고 워싱턴에서 핵심 선수들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리그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아주 엘리트 플레이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적어도 2020년 현재 기준으로는. 예. 물론 이제 맥로린이 굉장히 잘하고는 있지만 탑급 뭐 탑3 안에 들어갈 만한 리시버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두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야드와 득점을 허용하고 뭐 전혀 이제 수비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댈러스 수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제가 디애슬레틱에 이 수비에 관련된 이제 기사가 있어서 좀 갖고 와봤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 경기를 제외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성적을 갖고 이제 쓴 기사였습니다. 올 시즌에 이번 주 전까지 24개의 펀트를 상대방에게 차게 만들었던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였는데 터치다운을 허용한 게 24개예요. 그러니까 24쿼터 동안 24개의 터치다운을 이제 허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쿼터에 상대방에게 펀트 한 번 유도를 하고 한 개 터치다운을 내줬다. 뭐 그 정도의 이제 지금 통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펀트 숫자랑 터치다운 숫자랑 똑같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는 상대 팀의 first and goal 상황이 15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두 터치다운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first and goal 상황이 득점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한 번도 못 막았다? 뭐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2010년도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수비진이 역대 프랜차이즈 최고 실점인 436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실점 페이스가 581점 페이스라고 그래요. 이 실점이 1981년 콜츠가 갖고 있는 이제 NFL 최다 기록인 533실점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NFL 역대급 기록을 지금 써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경기당 평균 실점으로 따져도 NFL은 이제 16경기 체제가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기록까지 다 따져서 경기당으로 따져도 1966년 뉴욕 자이언츠가 기록했던 35.8점을 넘습니다. 이것도 NFL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급 기록을 이제 경신할 만큼 정말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인터셉션이 지난 시즌에 7개였잖아요. 올 시즌 단 하나입니다. 그것도 1주차에서 기록했었던 단 하나의 인터셉션. 현재까지 196번의 패스 시도 중에 한 번만이 인터셉션으로 연결됐어요. 작년에 정말 이 턴오버 못 만든다라고 얘기했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도 81번의 패스당 인터셉션 하나씩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수치니까 올 시즌 뭐 턴오버도 못 만들고 점수도 많이 허용하고, 이거는 정말 역대급 최악의 기록이다 라는 게 모든 지표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흉으로 네. 꼽히는 사람은 이제 뭐 마이크 놀란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지만 위원의 얘기를 저희가 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또 그때 이제 미처 얘기를 못했던 재밌는 얘기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경기까지 포함해서 28개의 쿼터에서 27개의 터치다운을 허용하고 있는 카우보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쿼터당 한 개 골인데, 네.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세웠던 팀이 2005년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입니다. 근데 이때 나이너스의 감독이 바로 마이크 놀란이에요. 그래서 이지만 의원이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설마 했던 걱정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뭐 이번 주 NFL 전체에 있었던 모든 일 중에 세 가지 탑3 장면을 꼽자면 네. 토드 걸리의 그 터치다운 그리고 데니엘 존스의 그 그렇지. 네, 무언가에 이끌려 넘어졌던 네. 그거 그리고 이 마이크 놀란의 인터뷰가 아닐까 싶어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마이크 놀란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핫소스가 묻어 있는 손으로 눈을 비비면서 인터뷰가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이 상황에 사실 이제 저는 굉장히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이 이게 평소 같아도 손을 잘 씻고 다녀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국에 손을 안 씻고 다니다가 핫소스 묻은 손으로 눈을 비벼가지고 눈이 따가워서 이제 인터뷰가 중단된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을 때는 뭐 개도 안 건드린다 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못했으니까 밥도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 사이에 이렇게 간단한 식사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퍼포먼스와 상관없이 네.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아, 일이니까 그렇죠. 뭐 마음 그것까지는 뭐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분명히 이제 언론의 약간 비판의 이제 질문도 받아야 되고 이제 본인이 좀 해명도 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자리임을 분명히 본인도 알았을 텐데 조금 그런 인터뷰에 대한 마음가짐이 좀 덜 된 채로 나간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도 그러니까 중단 전 이 질문이 뭐였냐면 디마커스 로렌스의 올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매주 패스러시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쿼터백을 놓치면 실망한다. 아 잠깐 눈에. 이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제 이진만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줬던 게 예전에 이제 마이클 조던이 경기를 치고 나면 시카고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선수들에게 밥을 못 먹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못한 선수들 한정해서 밥을 뺏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던이 지금 이 제리 존스를 대신해서 카우보이스의 오너였으면 가장 먼저 밥그릇 뺏길 사람이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마이크 놀란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뭘 잘했다고 지금 피자를 먹고 있냐. 피자가 입으로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줬어요. 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카톡방에서 봤기 네.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 자체까지 뭐 뭐라 하고 싶지는 않다.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 네. 뭐 이지만 의원이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같아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방송하다가 말이라도 한번 절면 그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 생각 잘 안 나잖아요, 사실. 근데 경기를 이렇게 져놓고 심지어 이게 이날만 이렇게 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주째 반복되고 있는 일인데 이래놓고 경기 끝나고 나서 하하호하면서 이제 핫소스 뿌려가면서 피자를 먹는다. 물론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거는 좀 그렇다. 좀 아쉽죠, 분명히. 네. 그러니까 먹을 거였으면은 뒤처리라도 잘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네. 뭐 이도저도 아니었던 뭐 분명히 좀 실망스러운 언행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 네. 댈러스는 뭐 결국 이제 수비진에 좀 칼을 대기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서 라이언스 경기 때 말씀드렸던 대로 에버슨 그리핀을 이제 6라운드 픽을 받고 이제 넘겼고 또 돈타리포를 이제 체중 및 경기력 문제를 네. 이유로 이제 방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뭐냐면 디펜시브 라인 선수인데다가 베테랑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좀 많이 모았었던 카우보이스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결국 좀 실패로 끝났다는 거를 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나마 알던 스미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카우보이스로서는 조금 위안거리인 것 같고 공격 쪽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서드 스트링 쿼터백이 다음 주에도 선발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찾아왔어요. 일단 덱 프레스캇 선수가 부상 때문에 아웃이 됐고 지금 백업 앤디 달튼 선수가 경기 중에 3쿼터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컨커션에 이제
증세를 보이면서 경기에 아웃이 됐고 서드 스트링 쿼터백인 벤 디누치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날 이제 패스 3번에 2번 성공하면서 39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앤디 달튼이 이 19번 던져서 9번 성공.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채 50%가 그렇죠.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75야드에 하나의 인터셉션이니까 사실 디누치가 오히려 더 나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퍼포먼스 아닌가.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패스를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뭐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달튼이 워낙 못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덱 프레스카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컨커션으로 앤디 달튼이 빠지게 된 데는 오라인이 정말 제대로 한 몫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원래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구상을 하던 오라인의 멤버를 이제 랩 태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타이론 스미스, 코너 윌리엄스, 트래비스 프레데릭, 잭 마틴, 그리고 라일 콜린스까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막강한 오라인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오라인이 캠 어빙, 지난 시즌 이제 이 칩스에서 뛰면서 정말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코너 윌리엄스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코너 윌리엄스가 기존의 오라인에서도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만 이 온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프레데릭이 이제 은퇴했고 이 타일러 비아디스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코너 맥거번, 그리고 터렌 스틸까지 이 기존에 생각했던 오라인과는 구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만큼 파워도 굉장히 약해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약한 오라인 뒤에서 지금 음. 카우보이스의 쿼터백들이 좀 순환을 겪고 있는데, 달튼 같은 경우에는 헬멧이 벗겨질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태클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태클을 했던 존 보스틱이라는 이제 워싱턴 음. 선수가 바로 퇴장 선언을 받을 정도로 네. 좀 비신사적인 플레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달튼이 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카우보이스에게 좀 아쉬운 거는 이 달튼이 굉장히 강한 히트를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뚝배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몽키스 파운시처럼 뭐 상대 선수를 뭐 강하게 이제 뭐 가격을 하거나 네. 뭐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 밀쳐내면서 좀 동료를 보호하려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카우보이스의 팀 케미스트리가 좀 하나의 팀으로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좀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 뭐 아쉬운 장면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제이슨 게러시 감독일 때만 해도 그러니까 감독과의 어떤 불안은 있었을지언정 선수들끼리의 이 결속력은 굉장했었거든요. 굉장히 좋다는 인상을 많이 줬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그랬던 어떤 이 결속력이 지금 모래알처럼 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좀 새 판을 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이진만 위원도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카우보이스가 2승 5패인데 만약에 그냥 쭉 연패를 해서 차라리 2승 14패가 돼서 뭐 높은 픽을 좀 받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트레버 로렌스를 꼭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카우보이스의 로스터를 보면 좀 빈 자리도 많고 네. 좀 노쇠한 선수들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선수들을 좀 갈아 끼우기 위해서는 좀 높은 드래프트 픽이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뭐 오라인도 너무 노쇠화됐고 지금 어쨌든 덱 프레스캇도 부상으로 떠나가 있지만 이제 루키 컨트랙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이제 장기 계약을 줘야 되는데 이 돈도 적지 않고, 근데 이 계약을 주고 나면 좋은 선수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높은 순번의 픽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이제 픽을 트레이드로 활용하면서 픽을 불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뭐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땜빵할 자리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댈러스가 이번 시즌에 어떤 기조로 나아가야 될지 그거를 가늠할 경기가 바로 다음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를 그렇죠.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기를 앞두고 지금 달튼이 제 컨디션이 아니라는 게 이제 큰 문제인데, 이 경기까지 이제 패하고 나면
이제 댈러스가 뭐 어떤 시즌에 대한 좀 의지가 꺾일 수도 있겠다. 그런 뭐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워싱턴 얘기를 좀 해보면 이날 이제 워싱턴의 수비진이 무려 6개의 색을 기록하면서 이 댈러스의 쿼터백을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이게 달튼과 디누치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였고 이날 뭐 이 펌블 리커버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펌블 유도도 2개나 만들어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 댈러스의 공격진을 괴롭혔었던 수비진이었고 공격진에서도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카일 앨런 선수가 194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운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의 유니폼을 입고 첫 승도 거뒀습니다. 뭐 카일 앨런도 이제 컨커션 부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리베라 감독에게 또 1승을 선물을 했고 워싱턴은 역시 D라인이 이제 활약을 해줘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주차 이글스전에서의 승리 그리고 이번 경기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에서의 승리 모두 D라인이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테리 맥로린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는 이제 경기 내적으로도 90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경기 끝나고 나서 라커룸에서의 어떤 스피치였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라커룸에서 이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고 감독이 이제 스피치를 하고 선수들이 이제 팀의 리더잖아요. 보통 팀의 리더가 와가지고 스피치를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곤 하는데. 이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테리 맥로린 선수가 선수단 앞에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지금 우리가 뭐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지금 잘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경기장 안팎에서 너희 몸도 건강도 챙겨야 되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피치를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었는데 물론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재학 당시에 이 선수가 이제 팀의 캡틴이긴 했습니다. 근데 NFL에 와서 그것도 지난 시즌 드래프트된 2년차 선수가 많은 선수들 앞에서 그것도 베테랑들 앞에서 이런 스피치를 한다? 정말 저는 이 팀의 미래가 좀 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리시버라는 포지션이 또 이렇게 뭐 팀 캡틴을 맡거나 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러린이 이렇게 팀의 뭐 정신적인 지주 역할까지 한다는 거는 이 맥러린이 워싱턴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뭐 그런 이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즌 시작 전에 저희 캡틴이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드웨인 해스킨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팀의 캡틴으로 임명이 됐었더라고요. 근데 많은 팬분들 아시다시피 이 드웨인 해스킨스 선수 멘탈 쓰레기잖아요. 경기 앞두고 뭐 친구들, 가족들을 이제 호텔에 데려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프로토콜도 어겼고 그리고 예전에 작년에 이제 데뷔 시즌 때 팀 지고 있는 자기 첫 터치다운 기록했다고 혼자 신나가지고 춤추던 게 아직도 기억에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팀의 캡틴으로 임명될 만큼 팀이 개판이었었는데 감독 바뀌고 점점 더 이제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댈러스와 마찬가지로 2승 5패가 됐는데 네. 지구 1위와 이제 반경기 차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그 글을 하나 봤는데 산술적으로 4승 12패를 해도 NFC 동부지구에선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싱턴의 일정을 살펴보면 또 희망적이에요. 일단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가지면서 예. 한 주 좀 충전과 이제 다시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들을 벌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이언츠, 라이언스, 벵갈스, 카우보이스 이렇게 4연전인데 네. 물론 뭐 워싱턴의 전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4연승을 한다 이렇게는 보장할 수 없지만 네. 뭐 한 2, 3승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예. 그래서 워싱턴이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지구 선두로 나설 수도 있겠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경기 내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트레이드 데드라인인 이 11월 3일 이날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워싱턴 풋볼팀의 홈 경기의 어떤 결과와
집권당의 이 투표 결과가 같이 가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우연이라고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너무 많았으니까 뭐 재미있는 징크스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선을 앞둔 워싱턴의 마지막 홈 경기에서 그렇죠. 워싱턴이 승리를 하면 이제 집권당이 재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네. 뭐 이제 역으로 워싱턴이 패하게 되면 이제 야당 쪽에서 새로운 집권 세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세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나면 20번 중에 17번이 경기 결과와 이 재선 여부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은 확률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세 번의 예외를 좀 살펴보면 비교적 다 최근이었어요. 2004년에 이 아들 조지 부시가 재선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었으니까 공화당이 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당시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홈 경기가 있었던 이 워싱턴 당시는 레드스킨스죠. 레드스킨스가 이제 홈에서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패배를 했는데 이때는 조지 부시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오바마가 재선을 할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또 이 워싱턴 원정을 와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오바마도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초선 때인데 이때는 이제 레드스킨스가 승리를 했지만 당시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이고 이제 집권당이 민주당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힐러리가 후보로 나왔었는데 힐러리가 패배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세 번의 예외가 비교적 최근에 있긴 했지만 20번 중에 17번이 그런 징크스에 들어맞았다. 이번 이 트럼프의 재선 여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징크스대로 간다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뭐 바이든 후보가 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재선 여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버팔로 빌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18대 10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저는 의외로 점수가 많이 안 나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빌스 경기 리뷰를 하면서 네. 빌스가 2연패에 빠지기는 했지만 다음 주에 제츠를 만나 힐링을 할 예정이기 네.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빌스 팬들 입장에서는 이기기는 했지만 좀 찝찝하죠. 네,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승리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날 이제 빌스가 단 하나의 터치다운도 없이 6개의 필드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이제 이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필드골 비롯해서 2개 실패가 있었던 타일러 베스였잖아요. 이거 2개까지 모두 성공시켰으면 이날만 8개의 필드골을 성공시킬 뻔했었던 타일러 베스였습니다. 조시 앨런이 300 패싱 야드 이상을 기록하면서 네. 뭐 스탯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존에서 이전에 보여주던 파괴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좀 고전을 했고 이날 경기 전에 그 빌스의 주전 타이트엔드인 도슨 녹스가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녹스와 또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이제 판정을 받은 3명의 추가적인 타이트엔드도 모두 이 경기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타이트엔드 없이 경기를 치렀던 빌스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공격력이 감소하는 데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이날 이제 제리 휴즈 선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색 2개에 하나의 태클 폴 로스, 그리고 하나의 인터셉션, 하나의 패스 굴절, 그리고 이 펌블 유도까지 하나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고 이 AFC 2주의 수비 선수에도 선정이 될 만큼 이날 퍼포먼스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에 승리를 확정지는 인터셉션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엣지에서 이제 들어가다가 라이트 태클을 벗기려고 이제 스피목을 딱 했는데 거기서 이제 패스가 굴절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굴절된 패스를 끝까지 쫓아가서 이 공을 잡아냈고 결국 이제 인터셉션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집중력이 뛰어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뭐 빠른 상황 판단 네. 그리고 이제 경기에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이 결정적인 인터셉션을 만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명의 선수를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0 드래프트 7라운드에 뽑혀서 이 프랙티스 스쿼드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데인 잭슨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자신의 데뷔전에서 깜짝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은 이제 레비 월레스 그리고 이제 조시 노먼 선수가 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면서 경기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잡게 됐는데 3개의 태클 폴러스, 하나의 인터셉션, 패스 굴절 2개를 기록하면서 이 션 맥더목 감독 그리고 많은 팬들에게 눈도장을 쾅 이렇게 찍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스의 세컨더리 지금 핵심 선수들이 네, 하위 순번에 뽑혔다가 이 맥더먹 감독의 눈에 들어서 이제 슈퍼스타로 성장한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잭슨 선수도 뭐 그 길을 한번 따라갈 수 있을지 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제 뭐 조시 앨런이 터치다운은 없었지만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었고 콜 비즐리가 이날 정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개의 캐치, 112야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좀 이끌었었던 두 선수였는데 뭐 어쨌든 이 빌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앞선 2경기 이 타이탄스 그리고 칩스에게 패배를 당했었는데 뭐 어쨌든 좀 찝찝하긴 하지만 바운스백 하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은 불만스럽지만 일단 승리를 가져갔다는 데서 좀 만족을 하고 이번 경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빌스의 향후 스케줄을 보면 패트리어츠, 시애틀, 애리조나와의 3연전입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어츠가 지금 조금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빼면 거의 뭐 승점 자판기죠 지금. 그런데 이제 패트리어츠는 늘 벨리책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빌스에게는 항상 트라우마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심리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면 3경기다 뭐 그렇게 쉬운 경기들은 아니다. 그래서 빌스가 지금 5승 2패로 좀 넉넉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츠 얘기를 좀 해보면 뭐 제츠는 제츠했어요. 네, 이날도 이제 다놀드가 120야드에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 2개 던졌고 펌블도 하나를 기록하면서 이제 패스 레이팅이 31.1 정말 처참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놀드가 부상에서 돌아오기는 했는데 네. 전반까지는 그래도 플라코보단 낫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건 맞죠. 네. 그런데 뭐 후반에서는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팀 전체가 후반에 단 4야드밖에 전진을 못했거든요. 네. 뭐 그래서는 이제 도저히 뭐 빌스를 넘어설 수 없었고 이번 경기 나름 아담 게이스 감독이 자구책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게이스 감독이 항상 그 오펜시브 콜링을 직접 맡았었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도엘 로긴스에게 이 권한을 넘겼어요. 네. 그러면서 좀 변화를 추구해 봤는데 뭐 당장 첫 경기에서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파죽의 7연패를 달리게 된 이제 제츠인데 이쯤 되면 왜냐면 지난 시즌에 이제 넘버원 픽을 가져갔었던 신시내티 벵갈스가 정말 못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못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보여주는 어떤 이 공격진, 수비진,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츠의 어떤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보면 3번째 무승 16패를 기록하는 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슬슬 이 제츠의 전패에 대한 내기가 현지에서 좀 벌어지지 않을까 네. 싶을 정도로 제츠가 뭐 워낙 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력이 경기당 12.3득점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츠와 카우보이스가 만나면 어떨까? 아무것도 막지 못하는 방패와 모든 방패를 뚫지 못하는 창.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모순의 조금 다른 변형된 이제 네. 뭐 버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마 이 두 팀의 경기가 이번 시즌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농담처럼 네. 말씀을 드리고 뭐 제츠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조금 드려보자면 2라운드에 뽑았던 신인 리시버 덴젤 밈스가 드디어 데뷔전을 치렀어요. 예.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 시골 출신이어서 뉴욕에 대한 약간 도시 공포증이 있는 선수다. 그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좀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뭐 부상 때문에 이제 좀 데뷔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4번의 캐치 42야드. 뭐 아주 대단한 성적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긴 부상을 딛고 돌아와서 데뷔전을 치른 것 치고 네. 또 제츠라는 팀에서 뛴 것 치고는 뭐 나름 준수한 활약이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덴젤 밈스 선수의 데뷔 소식은 제츠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제이미슨 크로우더 선수가 이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경기 도중에 브리샤드 페리먼 선수가 이 컨커션 부상으로 또 이탈을 하게 됐거든요. 뭐 다음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아닐지 이제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칩스와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또 원정 경기예요. 예. 에로헤드 스타디움이 사실 원정 가기에는 거의 뭐 센츄리링크 필드만큼 굉장히 좀 빡센 곳이기 때문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잘할 수 있을까보다 얼마나 많은 점수 차가 날까가 좀 관전 포인트겠죠. 사실 저도 승패보다는 제츠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뭐 큰 이변,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이변이 있지 않는 한 또 한 번 이제 패배를 추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제츠인데 그러면 다음 주까지 무승 8패가 되죠. 그러니까 무승 16패를 향한 이제 반환점에 이르게 되는 이제 제츠가 되겠는데 과연 1픽을 받는데 성공해서 이 트레버 로렌스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트레버 로렌스 선수가 제츠에 가고 싶지 않아서 4학년을 갈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현지에서 스멀스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도 버로우가 이제 벵갈스의 픽을 좀 거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 나올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4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상황이 로렌스는 좀 다릅니다. 올해 이제 3학년이기 때문에 나 4학년 하고 갈 건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그래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보로 선수 같은 경우는 선택권은 없었고 뭐 아치메닝 같은 아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왜냐면 뭐 은퇴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트레버 로렌스는 정말 합법적인 룰 안에서 난 제츠 가기 싫어 나 4학년 할래 라고 하면 학교에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로렌스를 1년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NFL 팬들에게는 조금 걱정스러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로렌스가 3학년이 끝나고 예정대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제츠에 가기 싫어서 4학년을 하고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